안녕하십니까. 4급, 준 4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5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논리와 해체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이 해체 작업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논리를 부여하고 또한 추리력과 상상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죠. 그것이 바로 한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글자, 소리성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소리성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둘로 나뉜다는 건 여러분이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그것은 첫 부분인 귀자입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윗부분의 변형인 원자가 경쇠경이라는 글자를 알아야 이 글자를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쇠경이라는 것은요, 돌석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악기가 돌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요, 타경 같은 거죠. 소위 말하면 짝짝이 같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악기. 편경이라고 그래서 돌을 납작하게 잘라놓은 것을 쇠망치 같은 것으로, 소위 말하면 나무망치나 고무망치 같은 거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을 경쇠라고 합니다. 그 경쇠의 윗부분을 따고 귀를 따서, 즉 경쇠 소리를 귀로 듣는다 해서 소리라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요,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소리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응용 한자를 보니까요, 음성, 총성, 발성, 이것처럼 이 소리성 자체는 전부 소리라는,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성이라고 그러고요, 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음성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음과 귀로 들리는, 또 귓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이것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메아리 같은 것을 곡성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울려오는 소리를 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음으로 내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음악하듯이 입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서 배우면 더 좋겠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마찬가지로 소리성자처럼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기세세라는 글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옆에가 이것이 흙더미를 두 개를 포개해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흙토 밑에 8팔자처럼 생기고요. 그 밑에 또 흙토예요. 한마디로 흙 위에 흙이고요. 이 둥그루한이라는 글자는 원래가 둥그루한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씨앗이나 나무를 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심을예라는 글자죠. 그래서 무슨 초목이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것이, 힘써 자라나는 것이 마치 기세가 좋다, 형세가 좋다. 그래서 이걸 기세세, 형세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세나 어떤 사람의 용모는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같은 거를요, 우리가 시루에다 넣고 물을 주면 그 자라나는 기세나 형세가 굉장히 빠르죠. 이 심을 예자 밑에 힘력을 합쳐놓은 글자 자체가 그러한 기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세라고 그럽니다. 원래요, 우리가 기운이나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 기운기자하고 이 기세세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기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세세는 말 그대로 심어놓은 나무나 어떤 것이 힘써 자라나는 형세나 어떤 기운찬 모습, 이것이 세라는 거죠. 그러면 응용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기세, 그 다음 실세, 파죽지세. 파죽지세 할 때 자세히 보면요, 대나무를 쪼개서 깨트리는 듯한 형세다. 한마디로 대나무는 칼침을 탁 넣으면 바로 쪽쪽해지죠. 마치 몇 초 안에 그것을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죽지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떠한 기세가 순식간에 도달하는 것을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한자의 성어도 이처럼 한자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부세세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세금세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요, 곡식을 나타내는 벼화와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것은 원래 별대 클테라고도 하는 글자인데, 이것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래 여 앞에 육달월이라고 해서 버슬탈자를 줄여놓고 이것처럼요, 그 앞에 육달월변 빼고서 벼화를 넣은 겁니다. 즉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일정량을 벗어내듯 일정량을 빼내어 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세금이다 해서 세금세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벼화가 붙으면서 원래 있었던 달월이 생략이 됐다는 것만 알아도, 즉 벼화 도하기 버슬탈자였다는 것만 알아도 이것이 곡식 중에서 벗어내듯이 일부분을 빼내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세금이다 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되겠죠. 응용자를 보니까요, 세금, 납세, 증여세. 이 증여는 줄중줄려입니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가 물려주고서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왜요? 증자와 여자가 다 주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처럼요, 한자를 알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낯설은 어떠한 단어들이 한자를 알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다가오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가늘세자입니다. 과연 가늘다라는 뜻의 글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실사 옆에 밭전으로 학생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밭전자는 원래 이처럼 정수리 모양이죠. 즉 이마의 모양입니다. 생각사도요, 밭전 밑에 마음심이죠. 즉 정수리, 머리 부분으로 마음속의 것을 생각한다 해서 생각사자였고요. 여기서도 누에의 그 정수리에서 뽑아내는 실이 원래 가늘다 해서 가늘세자입니다. 거미나 누에가 그 실을 뽑아낼 때는 굉장히 가늘죠. 그것이 겹치면 두껍겠지만 가늘세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세밀하다, 세부사항 할 때 세부, 세포 이럴 때 전부 다 가늘세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 가늘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머리를 보면 여러분 눈치챘겠죠. 머리털이 가늘어지면 뽑혀집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건강한 남자 3명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머리가 다 젖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남자 3사람인데. 저 학생 눈치챘군요.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은 대머리였기 때문에 젖을 머리카락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요, 뭔가 가늘어지고 그 가늘어진 것이 뽑힌다라는 것만 안다면 이 가늘세자는 말 그대로 누에의 머리에서 나오는 가는 실, 그것을 보고 가늘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요, 세료, 가는 버들을 얘기할 때 가늘세자를 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야, 이번 글자는요, 쓸소, 청소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요, 이 제방변이라고 해서 이걸 손수라고 여러분이 부스 공부에서 배웠고요. 이건 비추라는 글자입니다. 손에 먼지가 덮여 있는 것을 천으로 닦는 거나 쓰는 일은 빗자락이 하는 일이다 해서 비추라고 그러고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손입니다.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하는 일은 쓰는 일이죠. 그래서 쓸 소자입니다. 여기서 쓴다 그러니까 뭐 글씨를 쓰느냐 그게 아니고 쓸어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손으로 빗자루를 든다는 데서 쓸다 이 뜻이 되었고요. 응용 단어를 보니까 청소, 소재, 쓸소 덜재, 쓸어서 덜어내는 것이 소재고요. 그 다음 소탕, 쓸어버리는 게 소탕이죠. 이 호탕할 탕자를 보니까 소탕, 이때 이 소탕은 한마디로 쓸어버리듯이 깔끔히 없애버리는 걸 소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적군을 소탕했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사실요, 이순신 장군의 건명에 보면 일휘 소탕 혈염 산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검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한 번 검을 휘둘러서 적을 소탕하니까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남자는 자고로 이만한 국량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옛날 항우 장군은 역발산 기계사라고 그랬죠. 힘은 마치 산을 뽑을 듯하고 그 사람의 기운은 세상을 덮을 듯이 웅장하다. 이것이 사내죠. 남자라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탕한 마음으로 소탕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웃을 소라는 글자입니다. 웃는다. 소문만복내 할 때 이 소자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보니까요, 대나무죽 밑에 일죽죽을요 또는 예쁠요라고 하는 글자죠. 요 앞에 계집녀가 붙어서 요사스럽다 할 때 예쁠요자입니다. 즉 뭐냐, 대나무가 나긋나긋 바람결에 휩쓸려 가지고서 나긋나긋하게 부딪히는 소리, 즉 대나무가 나긋나긋하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웃음소리 같다 해서 웃음소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담소, 실소, 파한대소, 얼굴의 표정을 찡그리면서, 즉 깨트리고서 정숙했던 표정을 깨트리고서 크게 웃는 걸 파한대소라고 하죠. 사실 이 소자는요, 우리가 웃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자연에서 터득을 했습니다. 대나무 숲 속에서 대나무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여자들이 손을 가리고 나긋나긋 웃는 소리 같다. 그래서 웃음 또는 웃는다라는 표현을 바로 그 속에서 찾아낸 거죠. 옛분들은요, 자연에서 조립을 했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었죠. 이것이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요, 누에 꽃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연상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글자죠.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렇게 나온 글자들을 여러분이 본자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래는 드리울수라는 글자를 변형을 시켜놓은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사라는 글자입니다. 즉 누이의 꽃이에서 갓 드리워내놓은 그 실은 본디 처음의 모습 그대로 하얗다라는 데서 옷감의 재료가 된다는 데서 희다 또는 바탕소 또는 힐소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소복 그러면 흰 옷 상을 당했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얀 옷을 입는 걸 소복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것이 힐소자라는 거죠. 흰백하고는 다릅니다. 흰백은 화이트라는 뜻으로 하얗다라는 뜻이지만 이 소라는 것은 물론 하얗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본 바탕이라는 의미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소질 요소 할 때 이 소는 바탕이라는 뜻이 더 강하겠죠. 즉 누에 꼬치에 처음 드리워서 뽑아내놓은 실은 옷감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염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다해서 힐소, 바탕소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신다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누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에가 여러분이 뭔지를 모르지요? 누에가요, 꼬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번데기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번데기 혹시 먹어봤나요? 네, 뻔하죠. 이 번데기가 뽑아내놓은 실이 누에 꼬치에서 나온 실입니다. 이것이 소고요. 이것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풍속속이라는 자고요. 또 속될 속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 옆에 골짜기 곡이라는 건 여러분이 압니다. 왜요? 사람인도 부수고요. 골짜기 곡자, 골곡자도 부수죠. 그러니까 나누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골짜기마다 모여 살아서 거기에서 일정한 틀에 얽매여 산다는 데서 그것이 관습이다 또는 풍속이다 해서 이것을 풍속속, 관습속 또는 속될 속이라고 하는 자죠. 속담, 세속, 민속놀이 할 때 이 속은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즉 어느 일정한 틀에 얽매여서 사는 어떠한 형식, 그것이 풍속이다 해서 풍속속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자요, 생각 외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나누어서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운 한자만은 아닐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부분은요, 꼬리미의 변형입니다. 즉, 꼬리미가 이렇게 있다면 그 밑에 그 어떤 새로운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좀 줄여놓은 글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놓고 이것은 원래 벌레촉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즉, 꼬리에 벌레가 계속 이어진다, 붙어있다. 한마디로 꽁무니 뒤에 계속 이어진다는 데서 이건 있다의 뜻이었다가 지금은 있는다는 뜻 외에도 여러 사람의 무리, 또는 부탁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부탁할 때는 촉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무리라거나 또는 있는다라고 할 때는 속으로 음가가 납니다. 부탁은 촉이라는 얘기죠. 소속, 귀금속, 속성할 때는 전부 무리속 또는 이을속이라는 글자가 되겠죠. 한자는요. 분해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면 원자가 나름대로 숨어 있으면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약에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이을 속자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실사가 들어갑니다. 실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일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우리가 속편의 영화를 봤다 또는 속편, 전편, 후편, 속편 이런 식으로 있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을 속자입니다. 끊어진 시를 팔기 위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옛날 누에꼬치에서 뽑아낸 실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그 실을 팔기 위해서는 계속 이 실과 실을 계속 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두툼한 실이 되고 긴 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을 속자예요. 팔기 위해서는 누에꼬치에서 뽑아낸 처음 실을 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속편, 계속, 접속, 이 접속은 영화 이름이기도 하죠. 그때 이 접자와 속은 전부 다 다을접, 이을속이라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죠. 전부 다 있는다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까운 뜻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요. 오늘은 왠지 실사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 실은 원래 누에꼬치의 뒤에서 나온 실의 형태를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어가지고서 실타래 꽈배기처럼 꼬운 실타래의 모양을 본딴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지요. 이번 글자는 덜손이라는 글자입니다. 덜어낸다는 얘기고요. 손상시킨다는 얘기죠.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손수고요. 손에서 이게 원래 떨어질 운자입니다. 언덕이 있고요. 옆에 관원원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떨어질 운자입니다. 사실 언덕에서 관원이 떨어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얘기죠. 떨어질 운자예요.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덜어낸 거고요. 또 이것은 손상하게 마련이죠. 만약 계란을 잡았다면 그야말로 손상시키는 거죠. 손상, 손해, 손 이럴 때는 덜손, 손상할 손이라는 이런 글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요 옆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좌부변이 있는 그러한 글자의 형태를 취한 떨어질 운이라는 원자에서 그 옆에 있는 언덕부를 뺐다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 글자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요. 소나무 송자입니다. 과연 이 소나무 송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나무랑 관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귀공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공평할 공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무 중에 귀공, 즉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이것이 빽빽하다, 뾰족뾰족한 어떤 바늘 같은 잎이 빽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 바늘의 모양에 가까웠던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그 잎사귀가 빽빽하면서도 바늘 모양 같은 것이 소나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나무 중에서 뭔가 공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공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무, 즉 모든 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도 푸르를 수 있는 나무, 그것이 소나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좀 쉽겠죠. 노송이라든가 낙낙장송 또는
송화는요, 소나무 꽃이 아니고 소나무 꽃가루를 송화가루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맘때쯤 산속을 가다 보면요, 이 송화가루가 굉장히 날립니다. 이 송화는 바로 소나무 꽃이라기보다는 소나무 꽃가루를 뭉쳐놓은 그런 꽃이 형태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왠지 여러분이 보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보면 쉽죠. 같이 보도록 하죠. 옆에요, 지금 보니까 공평할 공이라고 배웠던 것과 그 다음 머리열이라는 글자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공공의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뭔가 치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제사 담당자의 의미였다가 제사 담당자가 무학을 버려놓고서 칭송하고 기린다 해서 칭송할 송 또는 기릴 송자가 된 겁니다. 즉 공공의 장소에서 머리에 장식을 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제사의 대상자를 칭송하더라 해서 칭송할 송자가 된 거죠. 칭송 또 송사 찬송가 할 때 전부 다 이 송자는요, 바로 그럴 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온몸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보낼 송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보낼 송자를 보니까요, 이 쉬엄쉬엄 갈 차기라는 글자와 그다음 이 안에 이런 글자가 있죠. 이 글자도 물건을 받들다라는 뜻에 있는 소자입니다. 즉 이게 물건이고요. 이건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건을 받들고 간다. 즉 물건을 받들고서 다른 곳에 보낸다는 데서 보낼 송자가 된 거예요. 송신, 방송, 송구영신. 즉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맞이할령, 새신. 이 송구영신은 사자성어로 가끔 시험에도 나오죠. 왜요? 송과 영은 반대말이죠. 이건 보낼 송, 이건 맞이할 영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요, 반대말들 가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바유라고도 하고 씻을유라고도 하는 글자 밑에 터럭삼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씻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 유와 터럭 자랄 삶, 즉 뭔가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한 모양이죠. 즉 씻어서 빗질하듯이 잘 정돈한다는 데서 이건 닦는 일이다 해서 닦을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 연수, 수교할 때 이 수는 닦을 숫자죠.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인데요. 여러분, 한자가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해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